이치는 이치대로 잘 보신 것도 물론 있고, 그 전에 어쨌든 음향을 보실 때 이것의 진동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것의 진동폭이 너무 컸죠.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너무 컸잖아, 이 폭이. 어, 이런 설명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치 태극의 라인처럼 당연히 진동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썽이 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삐죽삐죽. 예전에는 엄청 썽이 나 있었는데 같은 이치를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극복했어요. 그래도 이 날카로움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약간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짜예요. 이제는 약간. 약간 마음이 편해지신 게 진짜야. 음.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과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냥 같이 써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서로 바로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죠. 물질과 영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같이 있는데 같이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같이 보면 되잖아요. 영의 몸과 몸의 몸, 육체의 몸과 영의 몸을 같이 보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바퀴가 있고 두 번째 바퀴가 있고 세 번째 바퀴가 있고 네 번째 바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이해해야 할 과제가 남아는 있죠. 하지만 언제든 남았든 붙든 영인이든 뭐 이제 우리 지금 현실 상태로 봤을 때는 마나스부터 영인이 드문다고 하는 게 상황 인식으로는 맞긴 하지만 굳이 왜 이걸 그렇게 높게 보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잠깐 설명하면 물질은요, 여러분 이제 이치가 아니라 물질은 몸을 만들면서 혼을 만나고 영을 만나서 자로 발전되는 거죠. 힘이 약하죠. 힘이 약해. 지금 이거 첫 번째 바퀴예요. 첫 번째 바퀴. 자, 그러면 첫 번째 바퀴 돌았어요. 자아가 만나서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영이 혼을 만나서 진짜 상위 차원의 영을 다시 보고 영적 자아가 되는 거죠. 다시 만났어. 세 번째 바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바퀴 돌았죠. 세 번째 바퀴는 어떻게 돼요? 얘를 안고, 얘를 안고, 얘를 안고, 얘를 안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죠. 세 번째 바퀴.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퀴는 드디어 얘로서 가는 거예요. 얘로서. 드디어 얘로서. 얘로서. 과정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정상으로는. 드디어 얘로서, 얘로서, 얘로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무어 만나서 똥막대기로 떨어져서 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는 게 한 번 더. 그래서 네 번째 바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쨌든 몸, 혼, 영. 제가 한 단계씩 이렇게 삐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혼이 있건 여기가 혼이 있건 여기가 몸이 있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이클에선 같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 이렇게 넘어가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아스트랄을 만나고 에테르를 만나서 물질을 낸다. 이 표현이 명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도는 이 순서대로 도는 게 맞는 거야.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이 안에서 영적 자아든 몸체든 나를 만나서 다음 단계로 만나서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새로 그려보면 여기 토잖아요. 여기 목이고 여기 화고 여기 금이고 여기 수잖아. 여러분이 토를 예를 들어서 모카토금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모카토금수. 왜 여기는 이렇게 돌고 여기서 꼭 토를 거쳐서 금으로 가서 다시 수로 와. 이것은 뻥이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수에 왔으면 거쳐가야지. 목에 왔으면 거쳐가야지. 왜 여기서만 거쳐가? 화에 왔으면 거쳐가야죠. 금에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토가 왜 토인데? 이게 역학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서 나를 토를 거쳐서 가는 거다. 토의 역할은 이것이지.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이게 무예요, 무. 무는 어디서든 작용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물질의 첫 번째 바퀴든 0의 두 번째 바퀴든 합친 세 번째 바퀴든 아트마 상태에서의 물질 세상에 현현한 내 존재든 간에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내가 없는데 무슨 모카토금수예요? 모카토금수가. 모카토금수 해버리니까 그게 물질 세상의 이치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물질 세상으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이치를 백날 얘기해주면 뭐예요? 안 받아들일 건데. 이게 라인 하나 긋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 그래서 안에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최소한 0이 들어가 있는 이 자체를 만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 좋게도 1, 2번 한 번에 할 수 있죠. 3번까지도. 동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영은 영대로 인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생략되는 거예요. 두 바퀴만 돌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하지만 과정상으로 보면 네 바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상으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언제나 여기 있다는 사실. 지금 표현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무래님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 깨달은 사람 점 찍는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점 찍는 거예요, 그게. 어, 어디에다가 무슨 점을 찍든지 간에 그게 살아서 막 꽃을 피는 거예요, 실은.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사분면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겠죠. 특히 이사분면이나 이사분면은 더 얘기할 거 너무 많죠. 어.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점을 찍으면 그곳에 이야기가 피는 거예요. 여기 점 찍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에 점 찍으면 그냥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시라고 한 거고. 이거를 너무 잘 보시는데 지금 제가 그냥 그려놓은 의도를 그냥 다 말해주고 있어. 제가 지금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나. 이거는 이미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두 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옆에다가 제가 그려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었으면 이거는 몰랐겠지. 그냥 옆에다가 뭔가 하려고 그냥 그려놨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그거는 이미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고 두 분한테는 강의 때는 설명하면서 나오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어요. 왜 옆에다 그려놨는지는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조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왜 옆에다 그려놨다. 1번 의미는 비어있는 공간에 흰 두루마기, 흰 돌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의미가 가장 커요. 이게 1번이야.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걸로 설명했지만 지금 여기에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그려도 맞고 이렇게 그려도 맞네. 그렇네. 그러면서 어디에 점을 찍더라도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네. 그게 곧 나였네. 여기에 찍든 여기에 찍든 여기에 찍든 가운데 찍든 여기 교점에 찍든 이 한 가운데 찍든 다 상관없네. 이 방향으로 돌아서 오든 요렇게 다시 가든 이렇게 건너서 바라보든 이렇게 바라보든 여기서 여길 쳐다보든
다 상관이 없네. 이거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응용 버전이에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게 1번인 거고 옆에다 그려놓은 이유는 분명히 기능적인 면도 있겠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네 번째 바퀴 있었죠. 물질로 출발해서 몸, 혼, 영, 자, 체, 체가 도는 방향 있었고 몸, 혼, 영이라고 하는 거 진짜 진의미의 체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왜 누구는 자아라 그러고 누구는 자체라 그러냐. 그 세상을 정확히 봐야지 알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체 자체가 물질로서 펼쳐지면 혼체, 영체, 자체예요. 자체. 그러니까 물질 설명할 때는 자체지. 자체라고 하는 건 죽어 떨어지면 없기 때문에 체예요. 그건 끝나면 없어지는 거야. 현재 진행형은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나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체 빠져야지.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자아는 항시 존재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바퀴가 영이 혼, 백을 만나서 신, 벤, 이게 자아예요. 자아. 체가 빠진 자아. 이 상태. 세 번째 바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인이 되어가는 거죠. 똑같은 의미에서는 간략하게는 이렇게 딱 써놨지만 메커니즘 상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네 번째 바퀴는 영인으로서 다시 나를 만나서 떨어져서 영인으로서 도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냥 처음부터 진짜 물을 만나면 똥막대기로 떨어져서 현존한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그때는 다 통합돼 있죠. 앞에 세 개가. 물질과 영과 영인적인 면이 우주의 나, 무가 합쳐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사성이 그냥 돌아간다. 사성 자체가. 사성 자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지, 이게. 그 안에서 또 목합토금수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게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원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옆에 거는 또 왜 그려놨을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실은 근데 통상적으로 박 선생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설명하잖아요. 저는 글씨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계속 가는 거예요. 실은 계속 가고 있는 거야.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환이야 골이야 계속 도는 거죠. 그 와중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계속 도는 거지. 계속 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돌 수 있는 거. 나는 같은 면을 가고 있는데 계속 돌아. 뭐 하나 있잖아요. 그림.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띠?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는 나는 같은 면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계속 돌잖아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면을 가는데 계속 돌고 있어요. 팔자로. 그렇게 돌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바퀴는 몸체, 혼체, 영체, 자체 만나서 얘가 일로 오겠죠. 박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보면 우리는 그냥 바로 이쪽을 대비시키면 되고 그러면 다시 영몸에, 영혼에, 영체로 다시 돌아오죠. 그럼 자아가 되죠. 자아가 다시 그럼 어떻게 돼요? 물질과 영과 혼과 태양기, 백, 달기 같이 합쳐갖고 딱 오면 드디어 무아로서 한 바퀴 더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써놓은 걸로 보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게 여기 쓰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목성기가 나오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나서 목성기로 간다며. 목성기. 여기 있는 게 일로 오겠죠. 가는 거야 그냥. 똑같은 순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메비우스에 뛰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가. 그럼 뭐가 와 여기에? 에테르가 오는 거죠. 에테르. 금성기가 오는 거죠. 금성기, 에테르. 박 선생님이 아스트랄로 거쳐서 에테르로 와서 다시 물질 세계로 간다며. 그죠?
이게 그거예요. 여기 갔으면 다시 여기 어떻게 와야 돼? 물질 와야죠, 물질. 이렇게 도는 거니까. 방향이 안 흐트러지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까 설명한 거는 순방향대로 써놓은 것이고, 순방향대로 써놓은 것이고, 지금 예전 그림을 그대로 비교하자면 여기가 대칭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자꾸 대칭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이치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리, 고리. 그런 식으로 비어있는 여러분들의 무주 역도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이 생긴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쌍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쌍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도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도 돌아가는 거죠. 또는 이렇게 동시에 지금 뭐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 이게 이런 의미 이런 의미 이게 7 뿅 하는 거.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이 메커니즘인지 나오고 제가 왜 영, 혼, 백, 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자명한 설명이다라고 하는지 이거는 그냥 알잖아. 영혼 백신순이지. 또는 물질을 몸을 보더라도 영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죠. 영의 입장에서. 이거는 물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체가 되기 위한 과정을 보통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가 뭐가 중요한데, 체가. 지금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하지. 물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거 물 깊고 태양 오면 좀 뭐 날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어떤 날에는 뭐 좀 심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다가 사람이 조금 다르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이런 거 알려고 한 거지.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다라는 거죠. 영이 혼을 만나고 점점 응축이 돼서 백을 만나서 내 몸이 되는 것. 내 출발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물질이 아니라 출발은 영이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바퀴 돌아보면 알죠? 딱 나오지. 두 번째 바퀴 딱 돌아보면 제대로 돌면 자아로 돌기 때문에 이미 영을 겪었잖아요. 첫 번째 바퀴에서. 그러니까 알지. 두 번째 바퀴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바퀴니까 영혼, 백신 이렇게 도는 거죠. 박 선생님 그림대로라면 두 번째 바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영, 혼, 백,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퀴가. 이게 혼 아니에요. 에테르가 백이고 물질이 몸 아니에요. 영혼 백, 신 아니에요. 신, 영, 혼, 백, 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저는 그 기준을 써놓은 거죠. 영혼, 백, 신. 실제로 돌 때는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 혼, 백, 신 이렇게 오는 거죠. 영, 혼, 백, 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놓는 것이 바꿨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지, 내 이야기. 내려가는 그림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그려놓은 거고 풀어서 설명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쪽 그림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위치가 완전히 대칭으로 바뀌잖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옆에다 그려놓은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그리면 아, 내가 지금 이 비어있는 공간에 내 우주를 그려놓고 있는 거구나. 이것도 싹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도 싹 없었다고. 깨끗한 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는 몸으로서, 혼으로서, 영으로서, 자아로서 오고 다시 두 번째 바퀴로는 영, 혼, 백, 신 해서 와서 그 다음에는 영인으로서 다시 영혼, 백, 신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떨어져서 다시 어떻게 돌아요? 무아로서, 나로서
진짜로 영혼 백신 돌게 되는 거죠. 자, 1, 2, 여기서부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 12차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차원. 그래 놓고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아로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시공을 초월한 상태. 마지막 네 번째 바퀴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미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두 분한테는 그냥 이해를 먼저 해보시라고. 이게 사성의 이치에서 그냥 출발해요. 이게 사성의 이치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거 이제 아카시아 현대에서 이치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이거는 숙제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 전에 설명드렸었나?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사성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라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모르겠네.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이거. 이게 아카시아 현대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치 중에서는 핵심. 이게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것은 이곳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별을 바라보는 느낌, 우주를 진짜로 현현한 우주를 바라보는 느낌, 그냥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밤하늘을 진짜 쳐다보는 느낌, 달의 모양이 초승달에서 뭐 보름달로 변하고 금음달에서 다시 쭈그러드는 느낌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느낌. 아카시아 현대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현지우연한 가운데 내가 대상들을 포착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것이 스토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가능해요. 더욱 많은 이치들을 캐내는 것이. 밤하늘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림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 모든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판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하긴 하죠. 구조적으로. 왜 여기다가 일육순이 38목이니 이런 거를 써놓고선 그 토를 가운데 놓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저 놓여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확장을 많이 시켜보세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리면서 설명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메비우스의 띠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양쪽 판을 다 돌렸던 거. 중요한 것은 한 방향 그대로 가지만 같은 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길이다. 그래야지 한 판을 똑같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한 판을 똑같은 데다 그리더라도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결국에 메비우스 띠를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한 이치란 게 그것이 그냥 어디에 서 있든 나는 내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든 나는 내 방향에 있다. 첫 번째 바퀴든 두 번째 바퀴든 메비우스의 띠를 탁 풀었든 간에 내가 가는 면은 가는 면이다라는 거예요. 왜? 물질 세상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멀찌감치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시선을 안고 가는 거죠. 시선을 안고 가는 거야, 나는 계속. 지금 밤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달. 달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다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자연대기 할 때 토성, 태양, 달, 지구를 지금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치는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야. 메비우스의 띠는 같은 길인 것 같이 나는 계속 걷지만 이치는 항시 나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내 관찰자의 시선을 항시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달이에요, 달. 달. 달은 왜 굳이 한 면만 보이냔 말이에요, 나한테. 왜 나만 바라보고 있어, 쟤는. 쟤도 자전 공전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자전하면 안 되냔 말이야. 왜 우리는 여기 지구에 있을 동안에는 달의 뒷면을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치가 뭐길래? 이치가 이래서 이래요. 이치가 이렇기 때문에 달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죠. 무슨 빛을 받아서? 멀리에 있는 태양빛을 받아서.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 달기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달기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길을 거쳐오든지 간에 달기가 딱 되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라보는 시선이 딱 생기기 때문에 지각이 생기겠지. 어디 뭐 지성 이런 게 생기겠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달긴 거예요, 그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책에는 막 설명돼 있지만 태양기가 딱 생기면 뭐예요? 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분화 분리가 일어나겠지, 당연히.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느낌이 아니라 이치에 이치. 그중에서 달기, 방금 태양기를 약간 설명드린 거죠. 지금 제가 한 거는 아카시아 현대하고 별로 상관없이 천부경만 여러분들이 계속 돌리면서 상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카시아 현대기를 포함한 설명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직역하면서 우주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쟤는 뭔데 저기서 이렇게 머리에서 저런 게 이거 해석을 해요. 천부경 그냥 직역하면서 계속 우주 여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해요. 매일 해요. 매일. 뭔가 좀 막힌다 그러면 그냥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는 거야. 이게 천기누설이에요. 이게 천부경의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힘을 얼른 더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위 차원의 의지는 안 되죠. 저한테도 물론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자꾸 저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기대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우주판을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실제로 채우셔야지. 자신감을 가지시란 말이죠.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다 이야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다 다르니까. 누군가에겐 소중한 공유할 수 있는 우주다라는 거죠. 자명하게 계속 해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밑에 판은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써가면서 채워가면서 머리에서 둥둥 떠가는 거 실제로 이렇게 눌러서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음, 자리도 바꿔보고 한 방향의 이치를 생각했으면 역방향도 생각해보고 방금 한 대로 이렇게 순방향으로도 계속 돌려보시고 그러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어디든지 써도 돼요. 이 판은 우주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해야 되나? 이 접점은 뭐지? 예를 들면 작은 원에서 요 정도의 주기는 뭘 의미할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어디든지 글자 배치를 제가 왜 이런 거를 꼭 이 사각형 밖에 썼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여기는 7, 8, 9는 여기 안에 썼는데 온, 3, 4, 성, 환, 5까지는 이렇게 또 밖에 썼지? 일종, 무종, 일시, 무시를 왜 요 밑에다 이렇게 해놨지? 일적, 십, 거는 왜 요거는 이 중심에서 아래고 이거는 왜 이 중심에서 위지? 이게 제가 고찰에서 통찰을 할 때 이 원판을 봤을 때 이 위치가 지금 강의에는 이 위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가 일적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십거가 될 수도 있잖아. 이 위치가 위아래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왜 이 지혜령이나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은 가운데 위치하고 사랑령이나 지성령이나 이런 불의령, 여명령은 왜 바깥쪽에 위치하지? 이런 거. 이건 왜 점선으로 써놓고 마나스부터 영인을 여기다 탁탁탁 써놨지? 의지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사분면에 들어가 있지? 의지사랑은 이쪽에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지 이런 것들.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사랑 여기 들어가도 되죠. 왜 안 돼? 들어가도 되지.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돼. 최소한의 이치를 제가 먼저 나열해 본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장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점, 생명력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어요? 어떤 게? 생명력. 생명령? 생명령은
없었는데 이 차원에서의 영은 이게 다예요. 음, 생명령은 다른 뭐 지혜령 아니 뭐야 뭐 시대령 뭐 민족령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영자가 붙어서 무슨 설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원에서는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토성기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 드리는 거. 그럼 뻔하겠죠.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치가 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써놓은 거죠. 주제자이자 관찰자이자 주체자이자 관측자를 왜 아리만을 또 엄마라고 써놨고 루시퍼를 아빠라고 부라고 써놨으면서 얘는 또 빛과 지혜인지 빛과 지혜라고 정의한 것 자체는 슈타이너 책에 있어요. 하지만 동의되기 때문에 저도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까지 쳐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설명 안 한 게 뭐 선과 악, 자유의지 이런 거 나오죠. 초인, 반초인 이런 것도 나오고 청각, 지각, 시각 이런 거 이렇게 생긴다고 나오고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레무리아기 이거는 나오는 거고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 생긴 우주의 먹잇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도낙서, 용담, 우와 끝 이러는 순간 우주의 먹잇감이야 너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 그려놨다 그래서 이건 끝이에요. 아이 변화무쌍해. 이건 변화무쌍. 양희선 선생님 전화 이치적으로는 제가 네 바퀴라고 딱 설명드리고 말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변화무쌍인데. 아, 몸체가 혼체가 되고 영체가 자아체가 되고 두 번째 바퀴에서는 자아체가 다시 이렇게 만나갖고 영의 몸으로 영의 혼으로 영의 혼으로 영의 자아로 딱 만나서 다시 만났다 영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세 번째 바퀴를 돌아서 드디어 무아로서 이렇게 도는구나. 지금 이 판에 여러분이 지금 이 펜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의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 여행을 지금 네 바퀴 한 거예요. 네 바퀴. 그것도 대주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판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위가 인력수가 아래가 50%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그리고 있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면 그건 그냥 지식이지. 그 사실을 알고 공부하시라 그거죠. 아카시아 연대기가 이게 그 글자를 또한 정말로 읽으면서 아까 전에 뭐 배틀이 나오고 환이 나오고 할 때 제가 어쨌든 그 세상의 느낌을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을 키워드리는 것이 아카시아 연대기 할 때는 맞는 작업 같아요. 기초 이론은 박 선생님이 했고 제가 어쨌든 강력한 이치들은 넣어서 설명할 거지만 그 느낌이라든가 그 영시나 영청에 관해서 이치가 풀어져서 어떻게 서술해 놓고 있고 저는 또 천부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려서 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문장을 읽어가면서 같이 상상을 해보는 게 나을 거는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16번을 강의해야 돼. 16번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위험성도 또한 내포하고 있지만 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타겟은 지식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샤 연대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자극시켜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형식대로 무언가 이치에서 풀어져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느낌의 설명을 정확히 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냥 환상적으로 느껴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왜 그 서양 최근에 유행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그냥 이쁜 말 대잔치들 있잖아. 실제로 이쁜 말 대잔치들.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치를 포함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현대기는 누군가 전문가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하긴 할 거지만 제가 이것만 또 매달리고 있을 수는 없어. 이 상상력 갑이신 분이 아카시아 현대기를 제대로 흡수하셔가지고 좀 저보다 더 풍부하게 여러 가지를 보신 분이 좀 더 풍부한 아카시아 현대기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 문장 말씀드린 거를 더 할까 말까 고민이 조금 됐었어요, 실은. 그게 그 슈타이너가 써놓은 것처럼 그런 의미가 좀 있기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고 그 문장 보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고 어쨌든 근데 그런 문장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상력만 풍부해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마미소 이치, 일시모시의 이치를 알고 천부경을 충분히 돌려야지 그런 것들을 직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거 외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본인 말씀하셨듯이 자유 철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만 집중하면 그냥 그려지듯이 쭉쭉쭉쭉쭉쭉 설명하고 있어요. 뭐 저거 설명했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 자유의 철학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건 그건 없어요. 중간중간에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좀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현대기는 마음만 열려 있고 공부가 조금만 되신 분들은 영성이 저보다 세신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영성이 저보다 세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훨씬 잘 보죠. 훨씬 잘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카시아 현대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죠. 제가 계속하면은 어쨌든 더 커지겠지만 저는 지금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또 딴 거를 해야죠.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의 발달 전공이신 분과 우주 철학 전공이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좀 나눠서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저도 영화가 조금 이제 달리 보이니까 아무리 유치뽕 영화도요 중간에 강력한 이치가 뭔가 분명히 감독이 의도된 조금 뭐 예를 들면 하위 차원이긴 하지만 강력한 이치가 들어가 있다 하면 어, 집중이 엄청 돼요 그 순간에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요. 정말 SF 환타지 영화를 봐도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아카시아 현대기 하고 있으니까 그거가 굉장히 힘이 돼요. 특히 뭐 흔하게는 우리 알고 있는 뭐 매트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마블 영화 중에서 이터널스라고 하는 고대 신들 대비시켜서 캐릭터 만들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이터널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영화를 하물며 그런 영화를 봐도 왜냐하면 신화에서 따왔기 때문에요. 그거 이치적으로 바라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실은. 그리고 그 세계관 자체를 이 작가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엄청 탄탄하게 만들어놔서 틈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좋은 영화죠. 실제로 그 이름들도 네임들도 막 나오고 있고 이터널스도 그렇고 음 그래요. 뭐 이제 시간에 관한 어떤 통찰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은근히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 시간에 대한 통찰들 많이 네. 들어가 있고 그 성격이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보고 나서 느껴지지만 패전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영화 애니메이션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 근데 막 그런 게 깔려 있어. 패전국에 대한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와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막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깔려 있죠. 근데 뭐 그런 거를 쏙 빼고 본다 그러면 뭐 볼만한 게 꽤나 많고
그 시간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들이 멜로 스타일로 풀린 애니메이션이 있고 또는 그냥 판타지로 풀어놓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거 애니메이션 시간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시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 특히 그 애니메이션 올려드렸던 거 이제 나이를 먹지 않는 어떤 종족이 있고 나이를 먹지 않는 종족이 있고 자기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나보다 더 커지고 아이가 죽는 모습을 자기는 그냥 영원히 봐야 되는 입장이죠. 영원히 계속.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실제로 그 캐릭터는 뭐 지금 뭐 기억으로는 뭐 한 20살도 안 되는 15, 16살 요 정도 애기인데 애기를 키워.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어느 순간에는 나보다 더 커졌어. 근데 그 아이가 죽어. 근데 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했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 놓는데 어, 그런 시간의 여행을 제가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저는. 실은 판타지 만화로 풀어지긴 했지만. 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영화에 숨어 있으면 제가 조금 마음이 그때 생각이 나서 막 몽골몽골해져요. 또 하나는 그 히어로물이긴 한데 또 요것도 뭐 무슨 가드? 올드가드? 뭐 그 영화 제가 또 그 2개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것도 보면 몇천 년을 사는 신적 존재인데 평생을 나와 같은 동무들을 찾으면서 다녔다가 어, 결국에 4~5명이 모여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어, 멤버를 찾게 됐는데 때마침 그 멤버를 찾으니까 자기는 이제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볼 때도 어쨌든 제가 그거는 강립행의 의미에서 엄청나게 제가 공부할 때 계속 돌았던 포인트거든요. 그건 또 아까 전에는 시간의 저 통찰의 고찰이었고 지금 이것은 강립행, 특히 행할 때 이 소원이 각인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로서 수천 년을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동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 어,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봐도 참 마음이 씁쓸하고 막 액션 나오고 막 싸우고 난리 나요. 근데 혼자는 막 속으로 상상이 막 동물을 찾는 우리들 이야기만 이제 이렇게 막 대비가 되면서 그려지는 거죠. 어쨌든 이게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그래서 막 진짜 판타지 영화 같은 것도 다시 보이게 되고 이것도 영화를 보는 이제 단계가 이 코스모스 이거 동물의 세계 이런 것도 저는 완전 짧은 시간에 많이 봤잖아요. 양자역학 공부하고 할 때 이거 코스모스 시리즈도 다 보고 그랬단 말이죠. 동물도 특히 벌의 움직임, 개미 움직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벌하고 개미가 토성기에서 물질화에 머물러서 현존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벌하고 개미가 그런 느낌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지식은 없지만 근원적으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안고 내 사명을 알고 일개미가 되고 내 사명을 알고 숫벌이 되고 내 사명을 알고 일벌이 된 상태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만 그렇게 움직여서 살아남잖아요. 그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거쳐서 최고 진화 상태에 이른 벌이에요, 벌. 그게 최고 진화 상태에 이른 개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것까지 이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특히 그런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게 되죠. 이제 뭐 아카시아 현대기를 얘기하니까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보이는 것도 많이 달라지시고 생각 외로 어, 확장성이 너무
뭐 확장성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무한대예요. 여러분이 아카시 한대기 공부할 때는 무한대로 펼쳐 놓으시고 상상을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치를 많이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정석이에요. 어느 정도 정석이기 때문에 어, 이치를 고찰하면서 통찰하면서 상상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주를 열고 있다는 거죠. 우주를 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상하시면서 아카시아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셔도 돼요. 애초부터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예를 들면 애초부터 기대가 없다. 애초부터 기대가 없다. 내 세상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 제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같은 물질 세상에 있을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판단할 때는 물론 그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두 분이나 저 같은 경우 또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그것을 동시에 인지를 해버리면 편안해지는 거죠.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저 세상, 내가 살았던 세상에 다른 동무들이나 그분들한테 내가 지금 새로 연 세상을 어떻게 인지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가르치는 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가고 그러시면 점점 더 구분이 되면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애들 소꿉장난 같아서 거기서 이제 짜증도 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느 나라건 특히나 한반도, 미국, 뭐 강대국들, 중요한 강소국들 이런데 중요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인들은 나름대로 물질력 안에서의 굉장한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애처롭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제 이렇게까지도 변해요. 이치로만 바라보면 그래요. 이치로만. 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애처롭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인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도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허경영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선돼야 될 때는 흥분하면서 욕을 하지만 대통령 잘못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국격 떨어지게 왜 대통령만 하고 나면 다 쳐넣냐. 이거 안 된다. 그런 말은 누구 편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치에서부터 생각해서 나오는 방편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냐.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그래요. 더 불쌍해요. 더 불쌍해. 무슨 악업이 무슨 인연이 있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깜냥이 저거밖에 안 돼서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저 자리에 있으면 정보들을 그나마 물질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속으로 얼마나 갑갑할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알기에는 물질력 안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한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요. 목숨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 여든 야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정보력으로 서로 접근해 가고 있는 와중에서 그들이 지금 점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물론 대선 후보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상태에서 깝죽거리면서 정보력으로 더 접근하려고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자살 당하는 거예요. 자살 당하는 거야. 만들어져도 다 자살 당하는 판에.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둘이 저러고 싸우고 있는 꼴 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올감에 탁 걸렸기 때문에 저들은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죽지 않는 이상은 끝나지 않아. 진짜로. 이미. 그렇게 된 이상은. 실제로 물질력도 그렇고 물질의 이치력도 그렇고 그들의 힘도 그렇고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다 보여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서 그런 시선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더 커질수록 물질력에서 끄달리는 거하고는 점점 멀어지니까. 상황 판단을 하는 정도로만 뉴스라든가 유튜브 채널은 보시면 된다. 점점 더 가벼워지셔야 돼요. 공수래 공수거니 뭐 이제 그런 흔한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게 이제 애늙은이가 돼버려서 이 인생이 뭔지 그냥 물질력 안에 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스스로도 좀 불쌍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 어떻게 제가 선택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질 안에서 내 혼비백산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무언가 양손이 무겁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실패예요. 이 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가볍게 몸, 혼, 영 다 가볍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정보는 챙기는 건 챙기지만.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끄달리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서둘러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가요, 그게. 미리미리 연습해 놓지 않으면 그 순간에 확 끌어오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 포함해서 연습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는 어떻게까지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냐면 꿈까지 조절하려고 노력해요, 요새는. 꿈은 어떻게든 안 되잖아요. 저도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조금씩 되고 있어요, 이게. 꿈까지도 막 스토리를 일부러 막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개꿈이고 어느 찰나찰나에 그게 가능해져요. 조금씩. 어, 물질력이 꿈까지 파고들어서 내 꿈을 해집고 있을 때 그것에서 한 걸음 갑자기 확 물러서는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죽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극명한 태양계 토성계 체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 분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연습하셔야 되고 심지어 꿈에서도 연습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어쨌든 물질력을 최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거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봐도 아직은 힘들죠. 지금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그러면 그냥 등이나 토닥여주지 잘못했다고 그래서 짜증내면서 얘 싸대기를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손자 손녀를 어떻게 싸대기를 때려. 그냥 머리나 쓰다듬어주고 등이나 토닥거려주고 끝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판단해서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는 굉장히 냉철해져야 돼요. 목숨까지도 쳐버릴 정도로.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인정하고 바라보고 내가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는 그냥 공평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너그럽게.